안녕하세요. 비코의 김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방식의 연산을 주어주는 색다른 연산자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술연산, 할당연산, 비교연산, 논리연산을 위한 연산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트연산자, 그리고 증감연산자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연산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비트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자료형의 크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자료형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활용해 봤었죠. 그 크기에 따른 비트의 이진수로 정보를 변환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자, 1바이트는 8비트고요. 우리가 쇼트형으로 자료형을 만들게 되면 2바이트, 즉 16비트의 정보를 이진수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다음과 같은데요. 자, 쇼트 A라고 변수를 만들게 되면요, 총 16개, 2바이트이기 때문에 16비트, 16개의 비트를 활용하게 되고요. 첫 번째 비트는 부호, 자, 음수냐 양수냐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부호 비트로 남겨두게 됩니다. 나머지 15개의 비트에 우리가 이진수로 변환된 값을 넣게 되는데요. 10을 이진수로 변환한 값인 1010을 이진수로 넣게 됩니다. 나머지 앞에 값들은 다 0으로 채워주게 되겠죠. 자, 만약 이제 음수 값을 비트로 표현할 때는 좀 더 다른 방식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쇼트 B라고 똑같은 메모리 크기에 우리가 -10이라는 음수를 넣게 되면, 자, 당연히 부호 비트는 1로 바뀌겠죠. 그리고 우리가 양수 10을 표현했었던 그 비트 표현에 0은 1로, 1은 0으로 모든 비트를 반전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트에다가 1을 더해서 쭉 1, 그리고 0, 1, 1, 0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음수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10과 -10을 더하게 되면 모든 비트가 0으로 바뀌어서 0의 값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봤었던 비트로 표현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비트 연산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 연산은 데이터를 이진수 단위로 처리하는 연산으로 하드웨어 제어 혹은 암호화, 압축 등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연산자는 AND, OR, NOT, 그리고 XOR, 그리고 비트 시프트 총 5가지의 연산자를 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AND 연산 같은 경우에는 두 값을 모두 이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두 개가 모두 AND 연산, 즉 1일 때만 1의 값을 도출하는 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와 3을 AND 연산을 하게 되면 101과 011만 우리가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 두 개를 연산하게 되면, 자, 첫 번째는 1, 0이기 때문에 AND 연산에 의해서 0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0, 1이기 때문에 AND 연산에 의해서 0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 1만 둘 다 1이기 때문에 AND 연산에 의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5와 3의 비트 AND 연산의 결과는 1이 되게 됩니다. 자, OR 연산은 동일하게 OR 연산, 둘 중에 하나만 1일 경우에 이제 1의 값을 가지는 연산이 되는데요. 5와 3을 OR 연산하게 되면 1, 1, 1이 나오기 때문에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게 되면 7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NOT 연산도 마찬가지겠죠. 비트를 반전시켜 주게 됩니다. 0이면 1, 1이면 0이 되겠죠. 당연히 모든 비트를 반전시켜 주기 때문에 부호부도 반전이 되게 됩니다. 부호부가 반전이 되면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5라는 값을 비트 연산으로 비트 반전을 해주게 되면 -6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 XOR 연산이 있는데요. XOR 연산 같은 경우에 두 비트가 서로 다를 때만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5와 3의 XOR 연산을 하게 되면 두 비트가 다른 경우, 자, 1, 0 다르기 때문에 1이 되고요. 0, 1 다르기 때문에 또 1이 되고요. 1, 1 같기 때문에 0이 됩니다. 따라서 1, 1, 0이라서 6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 시프트입니다. 비트 시프트는 비트를 옮겨주는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으로 우리가 부등호가 있는 경우에는 비트를 왼쪽으로 한 칸씩 숫자에 따라서 밀어주는 연산이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제 밀어주고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숫자 값들은 다 삭제하고 밀어주는 연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5를 왼쪽으로 한 칸 밀어주게 되면 전체가 1, 0, 1이었는데 1, 0, 1, 0. 자, 마지막 빈칸은 0으로 채워주게 되겠죠. 따라서 비트는 모두 2의 n승의 값을 가지게 되죠. 따라서 2배가 된 10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 1, 0, 1이 두 칸 밀리면 마지막 첫 번째 있었던 1만 제일 왼쪽으로 남게 되죠. 따라서 1의 값을 가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비트 연산자의 결과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형 A에다가는 5를 할당해 주도록 하고요. B에다가는 3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우리가 비트 연산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 연산의 결과는 정수형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끼리 AND 연산을 하는 것이죠. 비트끼리 AND 연산을 했을 때는 두 비트가 동일하게 1인 경우에만 1의 값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우리가 10진수로 바뀌었을 때 1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이번에는 OR 연산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한 5와 3을 각각의 2진수로 비트마다 넣어주고 그 비트를 비교해서 연산을 해주는 것이겠죠. 자, OR 연산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7. 자, 둘 중에 하나만 1이 있다면 1을 넣어주기 때문에 7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 반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라는 숫자를 우리가 A만 비트 반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 반전이라는 것은 0이면 1, 1이면 0, 5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이진수가 다 이렇게 있었다면 그것들을 0은 1로, 1은 0으로 비트를 바꿔주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앞에 부호 비트도 바뀌기 때문에 음수로 바뀌게 되고요. 마이너스 6이라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결과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XOR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OR 연산 같은 경우에는 두 비트가 다를 때만 이제 1의 값을 가지는 연산이었죠. 그 결과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대로 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한 연산 중에 비트 시프트가 있었죠. 자, A 값을 우리가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트가 전부 다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게 되고 비어있는 칸에 0을 넣어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 칸, 이진수가 한 칸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2배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면 10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비트를 이쪽으로 2칸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5는 1, 0, 1이었고 2칸을 왼쪽으로 밀게 되면 마지막 비트에만 1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1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증감 연산자는 우리가 숫자를 1씩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사용하는 연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위 연산자와 후위 연산자가 조금 다른데요. 전위 연산자는 증감 연산자가 그 P 연산자, 우리 정보 앞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후위 연산자 같은 경우는 연산자가 뒤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전위 연산자를 먼저 살펴보면요. 자, 더하기 1씩 증가시켜주는 증감 연산자가 앞에 있는 전위 연산자는 이 값을 현재 위치에서 증가시키고 다음부터 증가된 값을 활용하는 연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후위 연산자는 좀 다른데요. 그 연산이 실행되는 현재 위치에서는 값이 증가하지는 않지만 다음부터 그 증가된 값을 활용할 수 있는 연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증감 연산자는 코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A라는 변수에 10의 값을 저장하고, 자, 플러스를 앞에다 두는 전위 연산자를 하고 바로 결과를 확인할 경우에, 자, 전위 연산자는 먼저 그 값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바로 증가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똑같이 A를 출력해도 증가된 값을 확인할 수 있죠. 둘 다 11의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후위 연산자의 경우에는 좀 더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위치, 후위 연산자가 이루어진 이 위치에서는 값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10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명령어부터 증가된 A의 값을 활용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연산자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식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우리가 도출하는 연산자, 사망 연산자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고요. 그리고 자료형을 우리가 바꿔주는 연산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의 주소를 우리가 보여주는 연산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사망 연산자, 두 값을 비교하는 조건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써주고요. 자, 물음표의 결과가 참이라면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 X값이 출력이 되고요. 거짓이라면 Y값, 오른쪽에 있는 값이 출력되는 연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형 변환을 위한 연산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형을 바꾸고자 하는 값의 앞에다가 우리가 괄호를 이용해서 자료형을 직접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플로트형으로 바꾸기 원한다면 괄호 안에 플로트를 써주고 바꾸고자 하는 P연산자를 써주게 되면 그 P연산자가 플로트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알려주는 연산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캔F 때 참 많이 활용했었죠.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변수 이름을 써주게 되면 그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메모리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독특한 우리가 형식 지정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형식 지정자를 보통 %d, LLD, F 이런 걸 사용했었죠. 형식 지정자 %기호 다음에 P를 써주게 되면 메모리 주소를 16진수로 보여주는 형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감연산, 그리고 사막연산, 형변환 등을 포함한 기타 연산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수형에다가 우리가 1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을 이제 증감연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전위, 후위 나눠서 살펴봤었죠. printf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증감연산된 결과를 정수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먼저 후위 연산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위 연산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A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했을 때, 자, 후위 연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행, 우리가 후위 연산이 진행되는 행에서는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행부터 우리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었죠. 따라서 이렇게 줄바꿈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확인한다면 제일 먼저는 10 그대로 10 다음에 후위 연산 결과인 1이 증가된 결과는 다음 행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10과 11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전위 연산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전위 연산을 앞에다가 해주게 되면 전위 연산 같은 경우는 그 행에서 명령어가 실행되는 행에서 이미 우리가 1 증가된 값을 보여주게 되죠. 따라서 둘 다 11이 나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감소 연산도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자, 빼기를 해줬을 경우에는 현재 행에서는 빼지지 않겠지만 다음 행에서 1 빠진 숫자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전위 연산을 하게 되었을 때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9, 9. 현재 행에서 먼저 1이 감소되고 다음 행에서도 감소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사막연산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막연산을 위해서 우리가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5를 넣도록 하고요. 사막연산 같은 경우에는 자, print F 해서 사막연산 결과도 정수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막연산은 A 그리고 안에 우리가 비교연산이 가능한 비교연산 혹은 논리연산을 통해서 참과 거짓이 구별될 수 있는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큰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큰가 하고 사막연산을 위해서 물음표를 넣어주게 되면 그 결과는 다음에 둘 중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자, 참일 경우에는 자,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 값이 나오게 됩니다. 참일 때는 1이 나오도록 해보고요. 그리고 거짓일 때는 0이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큰가? 이것은 참이죠. A가 10이기 때문에 참이고 왼쪽 결과인 1이 출력되게 될 겁니다. 자, 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여기 조건을 반대로 거짓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오른쪽 값인 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막연산을 살펴봤다면 다음에는 우리가 형변환 연산을 살펴봤었죠. 이번에는 형변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ntf를 이용해서 A에 있는 정수형을 형변환을 통해서 플로트, 실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F로 출력을 할 거고요. 자, 형변환 연산을 위해서 플로트라고 이렇게 형변환 연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변환 연산의 대상은 A가 되겠죠. 그래서 A를 플로트형으로 바꿔서 출력하게 되면 10.0000 이렇게 실수형으로 바뀌어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메모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A의 메모리 주소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메모리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특한 형식 지정자를 사용했었죠. P라는 형식 지정자를 사용하고요.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메모리 주소, 우리가 스캔F에서도 늘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A의 주소를 P 형태, 메모리 주소 형태로 출력하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16진수 A라는 변수의 메모리 주소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 연산자를 활용한 비커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목은 전설의 꽃폐활이라는 문제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폐활이라는 활을 가지고 있고요. 이 활은 16번 쏠 때마다 2배씩 증가하는 전설의 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루가 이제 활을 계속 당겼을 때 최종적으로 얼마의 스탯을 갖는지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루루의 민첩 스탯과 그리고 꽃폐활을 쏜 횟수가 주어질 때 민첩 스탯을 출력해 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입력 예시를 살펴보면요. 20B 주어지고 현재 우리 민첩 스탯이 되겠죠. 그리고 활을 20번 썼습니다. 16번 쏠 때마다 우리가 민첩이 2배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증가되겠네요. 그래서 2배 된 40이 출력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코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배씩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좀 큰 단위의 정수를 다룰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롱 자료형을 통해서 변수를 만들 거고요. 변수는 우리가 s와 t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scanf를 이용해서 값을 입력받겠죠. 자, d 그리고 공백을 통해서 입력받게 될 거고요. 각각 s와 t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출력하면 될 텐데요. 큰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printf를 이용해서 당연히 롱롱을 출력할 수 있는 형식 지정자인 LLD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 결과가 이쪽에 들어가야겠죠. 자, 연산 결과로서 현재 스탯에다가 우리가 2씩 곱해주면 될 텐데요. 2씩 곱해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활을 쏘는 횟수가 되겠죠. 이 활을 쏘는 횟수는 16을 넘어갈 때만 1씩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나눈 몫을 이용해주면 되겠네요. t를 16으로 나눈 몫이 우리가 1씩 증가할 때마다 s가 2씩, 2배씩 늘어나면 됩니다. 우리 2배씩 늘어나는 것은 비트 연산자 중에 비트 시프트를 활용할 수 있었죠. 따라서 이 나눈 몫의 결과를 비트 시프트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한 칸씩 옮겨준다면 2배, 4배, 8배 이렇게 증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코딩했는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입력 예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20을 넣고 테스트를 실행하면 자, 이렇게 실행 성공이 나오고요. 40이 정확하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 결과를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100점 정확하게 코드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시된 관련된 문제도 비코에서 꼭 찾아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